이거 해봅시다. 연결인데 폰 넣고 연결이죠. 연결이라서 쓰고 싶기도 한데 뭐 오늘 거의 다 마지막 수업들 아니신가? 하고 뭐 다 이동들 하고 친척들 보고 하겠죠. 일단 오늘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좀 해주고 끝나고 오늘 거 열심히 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즐기십시오. 오늘 이제 화학 파트 들어가게 되고요. 이 화학 파트는 특히 이 통합학 후반부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파트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난관은요, 바로 화학식에 대한 기본 암기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들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 계산 파트 유형에서도 좀 난해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워들 하시는데, 계산 파트보다 중요한 건 항상 개념 파트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잘 하고, 계산은 이번에도 해보고, 뭐 내신 기간에도 하고 하면서 숙달하면 되니까 개념 그리고 암기에 좀 집중하세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번호 아직 안 외워졌다. 괜찮아 손. 다 외웠나? 준혁 황은 몇 번이에요?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몇 번이에요? 자 민성아 규소는 몇 번이죠? 14번. 그렇지. 이렇게 바로바로 내가 잘했네. 이렇게 다 외운 반은 없었어. 진짜 없었어 얘들아. 혹시 몰래 손 안 든 놈은 없었겠지? 자 잘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 이번에는 원소들 뿐만 아니라 이 화합물들의 이름도 좀 외워줘야 돼요. 뭐 뒷판에 소개하겠지만 CO3 같은 경우에 얘가 이온이 되면 이마를 띄고 있고요. 이게 탄산 이온이다. 이런 화학식들도 외워줘야 돼. 혜미.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들도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4나원원 파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화학식 외우기예요. 화학식 외우기. 이제 그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이 개념들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산화 환원은 세트인데요. 이게 과학자들이 이 화학 반응들을 연구할 때 초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초기 상황에 뭐 실험 기구도 없고 뭣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험 기구도 뭣도 없고 하니까 좀 열악한 환경이니까 주로 어떻게 했냐면 돌아다녀. 그리고 일어난 화학 반응들을 주변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들을 관찰해. 뭐 예를 들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돌아다니는 이 물체를 보니까 여기 금속 부분이 녹슬었어. 잘 모르지만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걸 알고는 있죠. 자 여러분 그럼 돌아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던 기체랑 뭔가가 반응을 할 건데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가 누굽니까? 질소죠. 근데 질소는 매우 안정한 기체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막 과자 봉지에도 넣고 이런단 말이야. 다른 애랑 반응을 잘 안 하니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애는 반응을 잘 안 해. 그 애랑 반응한 사례는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많은 건 누구죠? 산소지. 근데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기체거든. 돌아다니면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거야. 산소랑 반응했던 사례를. 어떻게 출발하는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요 약간의 오판이 있었던 겁니다. 오판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자 어떤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물체는 대부분 산소랑 반응한 사례였던 거야. 반응을 해서 산소랑 결합을 했거나 혹은 A랑 산소랑 붙어 있었는데 산소가 떨어져 나갔거나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오판을 했던 거야. 모든 화학 반응은 어떤 원소가요,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거나 산소를 떨어뜨려내는 반응이다 라고 오판을 했던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산화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산소를 얻는 반응입니다. 산소를 얻는 반응이야.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산소 봅시다. 자, 원자번호는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진짜 난리 납니다. 산소 몇 번? 전자 배치 해볼까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나중에 약간 감동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두 번째 궤도에 6개. 이렇게 2개, 6개. 그럼 N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 개를 얻고 싶어 하겠지. 맞나? 근데 내 목적은 뭐냐면 이 산소를 얻는 거야. 근데 이 산소를 얻으려면 산소가 좋아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전자 두 개지. 그럼 이 A라고 하는 애가 산소를 얻으려면 지가 갖고 있던 전자를 산소한테 어떻게 해버려야 돼? 줘버려야겠죠. 그래서 개념을 확장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반응이 산소랑 일어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개념을 확장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가 산소를 얻으려면 내가 갖고 있던 전자를 산소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전자는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잃은 거죠. 그래서 산화에 대한 개념을 확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라고 확장합니다.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자, 세 번째는 2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를 갖다 버린 거거든. 전하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게 되지. 전하량 증가. 근데 이 전하량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정확하게는 이건 산화수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산화수는 이제 가상의 전하량이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고2 때 제대로 배웁니다. 우리는 일단 전하량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전하량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산화수는 산화수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이야. 환원은 뭐냐면 산화의 역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산소를 얻었다. 그럼 누군가는 잃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냥 지나가다 땅바닥에서 주웠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근데 땅바닥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산화가 있다면, 산소를 얻는 산화가 있다면 산소를 잃는 반응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환원이라고 칭하겠대. 자, 환원에 대한 첫 번째 정리,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산소를 잃는 반응. 이걸 환원이라고 칭하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얻는 반응이죠. 세 번째, 전자를 얻었어.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띄어요? 음전하를 띄죠. 그러니까 전하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전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게 산화 환원에 대한 기본 정의입니다. 당연히 외워주셔야겠죠. 전하량은 다른 표현으로 산화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긴 한데 있다 정도만 체크합시다. 이런 게 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산화와 환원은 절대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같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걸 산화와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동시에 발생한다. 자, 이 동시성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 정리. 자,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제가 산소를요 잃었어요. 환원된 것이죠. 자, 그 산소를 도현이가 얻었어. 뭐 된 것이에요? 산화된 것이지. 얘들아, 잃은 게 먼저일까? 얻은 게 먼저일까? 동시에요. 잘 생각해. 그 행위를 잘 생각해. 말로 하면 헷갈릴 만한데 행위를 생각해봐. 내가 이 친구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럼 잃는 순간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이건 동시입니다. 동시 발생이에요. 동시 발생. 함께 발생하는 것도 맞는데 시간상으로도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때 서로 주고받은 산소의 수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이때 주고받는 산소의 수는 당연히 동일해요. 내가 4개를 줬대? 누군가 4개를 얻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자, 세 번째, 이때 주고받은 전자의 수도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주고받은 전자의 수도 동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산소의 수랑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는 건 아니야.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내가 산소를 2개를 잃었어. 그럼 그 친구는 산소를 2개를 얻은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전자를 4개를 얻었다고 해보게. 그럼 N은 전자 4개를 잃은 거라고. 됐나? 산소와 전자의 숫자가 같다는 건 아니야. 자, 뭐 똑같은 표현이죠. 이때 증가하고 감소한 전하량의 크기도 동일해야지. 똑같은 이야기잖아. 결국 전자를 4개를 잃었으면 전하량은 4만큼 감소할 것이고, 누군가 전자를 4개 잃었다면 증가할 것이고, 전자 4개를 얻었다면 4만큼 감소할 테니까. 되나? 자, 5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면 뭐 별 내용 아니에요. 그럼 제가 산화되려고 그래요. 산화된다는 건 산소 관점에서 볼게요. 산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얻는다는 것. 그럼 누군가는 무조건 뭐 돼야 된다고? 잃는 환원이 돼야 된다고요. 이걸 뉘앙스를 조금만 세게 가져가 보자고. 내가 산소를 얻기 위해서 이 친구 걸 갈취했어. 그치? 물론 그 상호 완만하게 줬을 수도 있지만 갈취했어. 봐봐. 내가 산화되려고 옆에 친구를 잃게 했잖아. 옆에 친구를 뭐 시켜버렸어요? 환원 시켜버렸지.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 산화되는 물질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환원제라고 칭하기로 합니다. 환원제. 환원제는 환원되는 물질이 아니야.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본인은 산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6번은 똑같은 이야기겠지. 환원되는 물질은 뭐라고 칭해요? 산화제라고 칭하겠죠. 내가 환원되려고 남을 산화시켰다는 이야기죠. 됐니?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 정리 하나하나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자, 우리 뒤에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나름 아파트 열심히 암기를 했던 친구들이니까 이 파트도 좀 기대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자, 산화하는 사례를 실제로 화학 반응식으로 관찰을 할 건데 그 중에 산소 이동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산소 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자, 반응식 쓸 거예요. 첫 번째. 금속의 연소 반응입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반응은 뭐냐면 녹쓰는 반응이야. 그럼 연소라고 하는 걸 입자 관점에서 살펴보면 O2와 반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속이 녹슬 때도 똑같이 O2랑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똑같은 화학 반응식을 갖게 돼요. 자, 여기 있던 이 금속 부분에 여기가 녹쓰는 거랑 여기 연소가 되는 거랑 똑같은 화학 반응식이라고. 근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반응식은 똑같아. O2랑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겠니? 이거 그렇지, 시간 차이가 있죠. 녹쓰는 건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연소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 한 번에 폭발적인 반응을 하냐 천천히 하냐의 차이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연소가 온도도 더 높은 거죠. 연소 보통 한 400도씨 이상 정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거든요. 금속의 연소 반응. 자, 그럼 여기서 예시를 딱 제가 2개만 할게요. 첫 번째로 이런 거 해볼까요? 마그네슘의 연소. 여러분 이 파트의 목적을 잊지 말자.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자고 했어요? 산화원어는? 화학 반응식 외우기가 목적이라고 했어. 여기서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번 주보다 나아지면 된다. 그치? 이번 주에 좀 덜 외운 개념이 있어도 돼. 물론 별표 치고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기본 핵심 원리들은 다 외워져 있어야겠지만, 그래야 과제를 할 수 있었겠지만 조금 못 외워진 부분들이 있어도 돼. 화학 반응식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요, 딱 보고 완벽하게 착착착착 쓰는 거 기대 안 해요. 근데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앞으로 쓸 수가 있어. 내가 너네
만난 지 꽤 됐다 우리 그지 얘들아. 반갑다. 벌써 정도 든 거 같고 한데 내가 너네 만나고 한 1주에서 3주 정도 됐을 때 제가 계속 뭐 했냐면 미안한 이야기인데 자꾸 여러분 이름 틀렸죠? 자꾸 이름 틀렸잖아. 근데도 내가 계속 불러봤다 하고 그랬지. 계속 불러봤는데 그래서 맨날 그랬잖아. 불러놓고 틀려놓고 아 미안하다 내가 빨리 외울게 또 불러보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어떻게 됐어? 외웠잖아. 못 믿어? 준영아? 외웠어? 외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자꾸 틀려봐도 돼. 근데 시도가 있어야 돼. 시도가.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자 이 파트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러분 문제가 제시가 되면 그 문제 답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닌 그 문제 밑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제시한 화학 반응식이 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틀려 있어도 된다고.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일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자 마그네슘 연소 화학 반응식 못 써도 돼. 완벽하게 틀려도 돼. 근데 성의가 있어야 돼. 시도가 있어야 돼. 최소한 마그네슘이면 뭐가 적혀져 있어야 돼? 이 밑에 Mg가 적혀 있어야 돼. 더하기 연소면 뭐가 적혀져 있어야 돼? O2가 적혀져 있어야 돼.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이건 시도도 안 한 거예요. 됐나? 자 이거를 쓸 수가 없다. 이 정도도 안 썼다. 근데 무슨 문제풀이를 제대로 했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완성을 시켜볼 겁니다. 자 완성을 시켜볼 건데 이건 금속 연소의 특징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속은 연소하면 무조건 산소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결합한다고. 자 그럼 여기 써볼까요? Mg랑 O랑 결합한 구조라고. MgO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됐나? 근데 여기서 문득 궁금해져요. 뭐가 궁금해지냐면 애가 Mg랑 O랑 결합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MgO인지 MgO2인지 Mg2O인지 MG3O2인지 몇 개씩 결합하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이건 외워야 하는 것도 있고요. 외우지 않고 이론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어. 자,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마그네슘은 무슨 원소입니까? N은요? 둘은 무슨 결합을 하죠? 이온 결합을 합니다.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전기적으로 무엇이어야 되죠? 중성이어야 돼.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온이 됐을 때 전하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마그네슘 몇 번이에요? 12번 전자 배치해 봅시다. 2, 8, 2 됐나? 자 전하량을 쓸 수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는 전하량 쓰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야 안 틀려요. 그럼 얘는 두 개의 전자를 어떻게 해? 잃겠지. 그럼 이온이 되면 전하가 얼마예요? 2뿌리죠. 2뿌리지. 자 5는 아까 했네. 8번이네. 5는 이 6에 배치를 하게 되네. 전자 두 개를 어쩌고 해? 얻을 거 아니야. 그럼 A는 이온이 되면 전하량이 얼마예요? 2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건 몇 개 있어야 중성이니? 하나 있어야 중성이.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중성으로 맞추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요. 반응물이 존재하는 입자의 개수와 생성물이 존재하는 입자의 개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야. 문제 있니 없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가 문제죠? 반응물에는 마그네슘 한 개 있는데 여기는 마그네슘 하나인데? 뭐가 문제예요? 5가 문제죠. 여기는 5가 두 개 있잖아. O2니까. 근데 여기는 5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네. 그러면 여기서 맞춰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바꿔봅시다. 5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예, 이렇게 써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중성이 아니 그렇지 중성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여러분 전하량은 고정값이야. 이렇게 바꾸면 2뿔 하나에 2마 두 개잖아. 그러면 중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쓰면 안 되는 값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학생 때 화학 반응식 쓸 때 이 앞에 쓰는 숫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개수라고 했죠. 닭개자 할 때 개수라고 했단 말이야. 개수를 조정하는 건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야. 개수를 조정하는 건 언제 한다고? 마지막에 한다고요. 각 물질의 화학식을 쓰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이걸 고정시켜 놓은 채로 입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조정하는 거야. 지금 우리 문제는 O가 2개인데 여는 하나였단 말이야. 그럼 여 앞에 O가 2개가 되려면 개수가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줘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니? 다시 마그네슘 몇 개가 됐어? 그럼 여기를 2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작업을 2번 해야 되고 그냥 Mg 플러스 O2 했을 때 MgO2라고 쓰면 안 돼요. 이게 편하잖아요. 공부는 편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 구조가. 어?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걸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파트에서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지만 써가면서 뭐까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산소 이동에서 산화환원을 찾는 건요. 어떻게 하냐면 짝꿍짓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자, 이 마그네슘 있잖아요. 여기에 밑줄. 자, 여기 보이나요? 자, L랑 N은 좀 닮아 있죠. 자, 이 둘이 짝꿍이에요. 그럼 짝꿍짓기 할 때 규칙인데 지금 N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반응물에는 물질의 종류가 몇 개가 있나요? 2개 있죠. 여기는요. 하나 있지. 우리 반응물에 있는 애랑 생성물에 있는 애랑 짝꿍 지어줄 거거든? 그럼 이게 짝꿍이 예쁘게 들어맞겠니? 안 들어맞죠. 여긴 2놈인데 여긴 몇 놈이니까. 한 놈이니까 이때 규칙이 있어. O2는 맨 마지막에 짝꿍을 찾아줍니다. N은 일단 배제. 계속 똑같을 거야. O2는 배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봐. 이렇게 연결해봐. 이렇게. 그럼 이때 이 밑줄 쳐진 놈들의 산소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산소 몇 개 있었나? 2 mg. 여기는요. 밑줄 잘 보세요. 2까지 포함입니다. 여기 산소 몇 개 있나요? 2개. 그럼 N은 산소를 2개를 얻어서 뭐가 돼버렸다? 산소 얻었잖아. 2개. 산화된 거지. 아, 마그네슘이 산화되었군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은 마그네슘의 산화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어렵지 않죠? 자, 마그네슘은 산화된 물질이에요. 마그네슘은 환원제예요. 됐나? 마그네슘은 환원제야. 산화된 물질이지만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남아있는 셈 야는 짝꿍이 없지 않나요? 예,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빈 공간에 연결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자리가 텅텅 비게 된 거야. 원래 이 자리에 산소가 2개 있었는데 그거를 마그네슘한테 넘겨주면서 이 자리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좀 그래도 구조가 좀 이상하지. 뭐 그래 빈 공간이랑 짝꿍 짓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데 사실 산소 이동 관점에서 보는 거는 보통 고일까지밖에 안 써요. 정확하게 하는 건 산화수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가져가는 개념이야. 쉽게 설명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봤을 때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죠. 감소하기에. 빈 공간에 연결해주면 얘는 산소 2개를 잃었습니다. 환원됩니다. 이 자리는 산소 2개를 잃어서 환원돼요. O2가 환원된 거야. 그럼 O2는 산화제라고 칭할 수도 있겠다. 됐나? 화학 반응식 쓰고 그 과정에서 산화하는 예시 찾아내기. 자, 2번째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철이 녹쓰는 반응. 이건 어떨까? 철이 녹쓰는 반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의가 있으려면 여기에 최소한 FE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안 적어놓고 저는 화학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어디 가서도 좋은 취급을 못 받아. 뭔가 여러분이 시도를 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녹쓰는 건 연소랑 똑같이 뭐랑 반응한다고 했어요?
O2랑 반응한다고. 이렇게 반응한다고 했어. 자, 근데 철은 금속은 산소와 반응하면요 무조건 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어. F2랑 O랑 결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 오른쪽 아래 첨자로 들어간 개수를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자, 이때 선생님 좌면에 O가 2개니까 여기도 O가 2개인가 보네요.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 특징을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무슨 특징이 있죠? 정미적 중성 굿. O는 방금 했네. 전하량 얼마? 2마. 이온일 때 2마. 그럼 Fe는 얼마야 돼? 중성이려면? 아니지, 그게 아니지. 순서가 아니지. 다시 얘들아, Fe의 전하량은 고정값이야. 그걸 가지고 첨자를 맞추는 거야. 이게 지금 1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안 채워놓은 숫자인 거야. 전하량을 채우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근데 Fe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 마그네슘의 전하량 2%인 거 우리 아까 어떻게 찾았니? 마그네슘 몇 번이었으니까? 12번이었으니까 전자비치 282에서 2개 버려서 이온일 때 2%다 했잖아. 근데 철은 문제가 있지. 뭐가요? 철은 뭐가 문제가 있어? 20번 밖에 있으니까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철 26번이야. 전자 배치할 거예요? 아니야. 이런 애들은 20번 바깥에 있는 원소들은 따로 외우는 거예요. 됐나? 근데 그게 몇 개 안 돼. 이따가 다 정리해 줄 거야. 몇 개 안 돼. 외워야 되는 거야. 됐니 얘들아? 외워야만 하는 거야. 이건 유추도 안 돼.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몰라서 문제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자, 철은요 이온일 때 3뿌리예요. 외워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따 제가 다 정리할 거 오늘 끝날 때 프린트도 드릴 겁니다. 그럼 이거 맞추는 거 우선 전하량 맞췄지. 중성 맞춰야 되지 이제. 그럼 이거 중성 되려면 몇 개 있어야 돼? 2개, 3개 있어야 됩니다. 2개, 3개. 사실 철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Fe가 이게 재밌는 게 이온일 때 3뿌리 내도 있고 미안한데 얘들아 2뿌리 내도 있다. 그럼 봐봐. 요렇게 Fe 3뿌리 내랑 5랑 결합하면 이건 2, 3가 맞죠? 근데 Fe 2뿌리 내랑 산화이온이랑 결합하면 1, 1이어야겠지. 1, 1은 안 쓰니까 FeO도 있어. 이런 반응식도 있는데 통과해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3뿌리만 외워. 이게 나와서 틀린 건 아닌데 2뿌리 내가 종종 있어가지고 통과해서는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 봐야지. 순서를 봐야지.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개수를 조정해야지. 그 이유는 좌변에 있는 입자의 개수와 우변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봐봐. 얘는 철이 2개야. 아직 쓰지 마세요. 여기 철 2개죠. 개수 얼마? 2. 자, 여기 산소 3개예요. 여기 2개예요. 개수가 얼마가 나야 될까? 2분의 3이 와야지. 2분의 3개의 O2가 있어야 O가 3개가 되겠죠. 여기는 1로 남겨두면 되겠지. 근데 이건 매너 있는 화학식이 아니죠. 화학식은 최소 정수비로 써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부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2를 다 곱해가지고 4, 3, 2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화학 반응식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이거 외우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철 녹슨 화학 반응식 쓰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짝꿍 짓기 하는 거예요. 산소 이동이니까 여기랑 연결해주면 되겠네. 구조적으로. 자, N은요 산소를 얻었네요. 몇 개 얻었습니까? 그렇지, 산소를 6개를 얻어서 산화된. 산소를 6개를 얻어서 산화됩니다. 자, 그리고 이 O2는요 빈칸에 이제 던져버려. 이렇게 빈칸에 던져버려. 여기 산소 입자가 몇 개 있었어요? 3, O2니까 O는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던 거죠? 근데 없어졌지? 여기는 산소 6개를 밀어서 환원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화학식을 완성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 산화되는지 환원됐는지 요거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찾으면 되는데 화학식을 세우는 게 우선이 됐어야 됐다. 그래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다시 얘들아 연습해 볼게. C 더하기 O2는 CO2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O의 전하는 얼마라고요? 자, 이마라고 하면 바보라고. 이거 왜 바보예요? 이렇게 썼던 이유는 뭐야?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나왔으니까 무슨 결합인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그러니까 전하량 쓰고 있으면 바보지. 고2 때 산화수라는 개념을 풀 건데 여기 전하량 쓰고 있으면 바보예요. 그럼 공유결합은 어떻게 찾나요? 외워야 돼, 얘는 생으로. 그래서 이온 결합이 좀 더 쉬워요. 화학식 유출하는 게 좀 더 쉬워. 이건 전기적 궁성 맞춰 놓으면 되거든. 그래? 자, 두 번째로 똑같은 금속의 연소 이야기인데, 자, 두 번째는 구리를 가지고 다이얼 실험을 할 겁니다. 자, 이건 실험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리를 어디다 놓냐면 겉불 곳에 넣고 연소하는 겁니다. 겉불 곳에 넣고 연소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구리, 화학식, CU 더하기 연소 O2 합쳐주자 CuO. 근데 잘은 모르겠으나 구리는 금속이고 O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의 구조를 띠게 되고요. O는 이온일 때 전하량이 이마라고 했어. 산화이온의 전하량이 이마야. 근데 구리는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요것도 이따가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뿔입니다. 그럼 1대1로 딱 들어맞네요. 그치? 그럼 이제 개수 맞춰줘야겠죠? 요 O가 두 개네요. 요 앞에 2. CU 두 개 돼버렸네. 요 앞에 2. 됐나? 자, 이제 연결해주면 됩니다. 요거랑 연결해주면 됩니다. 산소 얻었어요, 잃었어요? 산소 얻었어요, 잃었어? 산소 얻었어요, 잃었어? 얻었죠? 두 개. 두 개를 얻었다. 산화된다. 자, 이 O2는 빈칸에 연결을 해준다. O를 두 개를 밀어서 환원된다. 됐나? 근데 식 써놓고 보니까 뭐 야랑 똑같아요. 똑같죠? 어차피 구리도 금속인데 구리도 금속이고 연소하는 거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굳이 따로 1번, 2번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왜냐면 얘는 첫 번째로 연속적인 실험이고 여기 추가적인 내용이 등장해. 이것도 단순하게 외워야 될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이 구리예요. 자, 이건 구리 원자거든요. 자, 구리 원자의 색깔을 외워야 돼. 얘는 붉은색이야. 이것도 이따가 정리해 줄 거야. 구리 원자는 붉은색이에요. 구리 원자는 붉은색입니다. 자, 요거 볼게요. CuO. CuO. 자, CuO는 산화된 구리죠. 이름이 산화구리예요. 이름이 산화구리야. 산화이온하고 구리이온하고 결합했다라고 해서 산화구리야. 자, N은 검은색이에요. 그럼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 화학 파트에서. 이게 화학적으로 아주 조금만 식이 다르더라도 아예 다른 성질을 띈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무슨 예시를 들어줬냐면 철과 철 이온은 아예 다른 물질이라고 했어요. 철과 철로 된 쇠 막대기 요게 이제 철 원자로 구성된 거고 철 이온은 물 속에 녹아 있는 거라고 해서 단단한 형태 같은 게 전혀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N은 구리 원자고 N은 꼴랑 거기다가 산소 하나 붙은 구조인 것 뿐인데 아예 다른 성질을 띄어요. 아예 다른 성질을. 됐나?
자, 이걸 실험을 한 걸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구리로 된 막대기를 들고 있대. 빨간색이야 원래는. 불꽃에 갖다 댈 때 산화구리로 바뀐대. 뭔 색으로 바뀐대요? 까만색으로 바뀐대. 여기서 실험을 이어서 더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어진 실험이에요. 만들어낸 산화구리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속불꽃에다가 일단 겉불꽃과 속불꽃이라는 표현이 다른데 둘은 좀 달라. 겉불꽃은요 산소가 풍부해요. 왜? 공기랑 닿아 있거든. 속불꽃은 공기랑 멀기 때문에 산소가 거의 없어. 그래서 겉불꽃 온도가 훨씬 높아 불꽃은. 근데 속불꽃에 넣었는데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이 까만색 산화구리를 겉불꽃에 대볼게. 내가 대고 있어볼게. 그럼 산소랑 반응을 시키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거 구조 봐봐. CU5야. 여기다가 O가 더 붙을 수 있니 없니? 못 붙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는데 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속쪽으로 쑤셔 넣어본 거예요. 근데 안에는 산소가 거의 있어 없어? 없지. 대신에 누가 있냐면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있어. 속불꽃 내부에는. 자, 속불꽃에 넣고 그대로 가열을 해주는 거야. 봐봐. CU 이건 반응식이 두 개거든요. 두 개니까 나눠서 씁니다. 자, 첫 번째는 CU5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누가 반응하냐면 CU5가 반응합니다. O2는 있지만 반응 안 해. 속불꽃에 없다는 건 아닌데 있지만 반응은 안 해. 더 이상 O가 안 붙거든. 대신에 CO5랑 반응해버려. CO 뭐라고 읽을까요? CO2는 이산화탄소잖아. CO5는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자, 여기 CU 옆에 있던 O가 떨어져서 일로 붙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CU 더하기 CO2로 바뀌어. 자, 여기서 연결해 주는 거야. CU5의 짝꿍을 찾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닮아있는 CU겠죠. 요 둘이 연결.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산소를 얻었나 잃었나? 얻었나요 잃었나요? 잃었죠. 산소 한 개를 잃었네. 자, 이 CO와 CO2를 연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CO와 CO2. 자, 얘는 산소 한 개를 얻었단 말이죠. 즉 산화되죠. CO가 산화돼서 산화구리가 됐어요. 자, 우리 위에서 뭐 했냐면 구리, 붉은색 구리를 산화시켜서 산화구리로 만들었어. 산화시켰다는 건 산소를 붙였다는 거야. 역으로 생각해보자. 산화구리에서 산소를 떼면 다시 순수한 구리가 될 수 있겠다. 산화구리를 환원시켰더니 순수한 구리가 됐대. 자, 이거 무슨 색이죠? 산화구리? 검은색인데 이게 다시 무슨 색으로 바뀌었대? 붉은색으로 바뀌었대. 이런 색깔 관련된 암기들도 물어보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들어간 CO가 이 CO랑만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이 CO5에다가 누가 반응할지 있냐면 정확히는 두 개의 CO입니다. 두 개의 CO5당 탄소 하나랑 반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둘이 생성물은 똑같아. CO 더하기 CO2. 자, 이 두 개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속불꽃에는. 그 반응이 꼭 한 종류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잖아. 두 종류가 동시에 일어나. 이걸 둘 다 외우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외우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 네, 일단은 둘 다 같이 적어놓자 겁니다. 난 이것도 마찬가지 검은색에서 붉은색이 돼. 이게 구리가열 실험의 제안이야. 자, 세 번째. 뭐 아직까지는 근데 다 외울만 하다고 확실히, 그죠? 자, 세 번째 뭐 할 거냐면요. 철을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용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가 아니고
철을 만들어내겠다가 목표예요. 철 가지고 프라이팬 만들겠다가 목표. 철 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데. 철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가 목표가 아니고 철을 만들어내겠다가 목표예요. 근데 철을 갑자기 왜 만드나요? 할 수가 있잖아. 자, 철을 만들려면 일단 내가 어디 광에 가가지고 이런 광물을 캐야 돼. 여기에 뭐 철도 있고요, 규소도 있고, 뭐 알루미늄도 있고,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대부분 주산형 광물이니까 산소도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뭐 붕소도 있고, 뭐 탄소도 있고 이런 형태의 광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이 철에 주목할 거야. 철에 주목할 거야. 근데 이 철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지 않을까? 철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녹슬죠. 녹슬면 산화철이지 그게. 그러니까 얘는 아까 이야기한 Fe2O3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Fe2O3가 제일 많은 걸 철광석이라고 불러. 나머지를 배제하더라도 이런 거 없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형태의 철광석이 있다. 근데 이게 철이냐고요? 아니죠. 뭐예요? 산화철, 녹슨철이지. 그러면 녹슨철 갖고 뭔가 만들면 우리가 그거 쓰고 싶겠니? 당연히 안 쓰고 싶죠. 그러면 우리 목적은 여기서 순수한 철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 이거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환원시키는 거죠. 오를 갖다 버리고 싶은 게 목표가 되는 거야. 이게 철 재련 과정입니다. 이게 철 재련 과정이에요. 자, 이건 반응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자 갑자기 뜬금없는 물질이 튀어나와. 코크스라고 하는 물질이 튀어나와요. 코크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크스의 정체는 누구냐면 탄소예요.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거 제가 전에 탄소 이야기할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탄소를 가지고는요 흑연도 만들 수 있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어. 탄소는 결합 구조에 따라서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더라도 아예 다른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로 만들어진 물질까지 같이 써주는 게 예의야. 그러니까 흑연 대신 코크스를 쓴 것뿐이야. 됐나? 자, 이 코크스에다가 뭔 짓을 할 거냐면요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행위를 할 겁니다.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행위를 할 거예요. 철제로 나왔는데 갑자기 저게 왜 나왔을까? 자, 이걸 해야 이걸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가 있어. 그 재료가 누구냐면 일산화탄소예요. CO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를 시킬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C 플러스 연소니까 뭐예요? O2. 코크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얘들 뭐 만들어질까? 뭐 만들어질까? CO2 만들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CO2 만들어져. 자, 근데 C랑 O2랑 연소시키잖아? CO도 만들어지고요. CO2도 만들어져요. 계속 맞추는 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화학식 자체는 이렇게 발생한다고. 만약 CO였다면 뭐 개수 달라졌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CO2가 발생하는 건 완전 연소라고 불러요. 그 불완전 연소는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CO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O2 쓰면 딱 양변이 예쁘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CO가 만들어지는 걸 불완전 연소라고 그래. 애초에. 그럼 여기서 화학식을 스톱해놓고 개수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어쩌고 맞출까요? 어쩌고 맞춰 이거? CO 앞에 E 써줘야 되고 EC 앞에 뭐 써줘야 돼? E 써줘야 된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좀 C 더하기 O2는 CO2죠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틀린 반응식은 아닌데 그건 코크스의 완전 연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이건 불완전 연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틀린 화학 반응식은 아니야. 그럼 뭐 그런 화학 반응식도 있겠죠 당연히. 연소, 완전 연소. 그럼 이것도 연결. 이 두 개의 C랑요, 두 개의 C 이렇게 연결. 얘는 산소를 두 개를 얻어서 하나됐다. 자, 이건 O2가 빈 공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O를 잃었다. O2는 항상 마지막에 연결해줍니다. 두 개를 잃었죠. 여기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 2개에다가 일산화탄소 2개가 나와요. 보트랑 반응하게 되면. 자, 이게 재료인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저 일산화탄소 가지고 뭐 하냐면 아까 캐온 철광석. 여러분 철광석은 철이 아니라고 그랬어 사실. 무슨 철?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자, 이걸 환원시키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산화철 먼저 써야겠죠. Fe2O3에다가 CO를 반응시키는데 몇 개를 반응시키냐면 3개의 CO를 반응시킬 거예요. 외워야겠지 이건. 자, 왜 3개의 CO를 반응시키냐면 이거 CO2로 바꿀 거거든요. CO가 3개 있으면 3개마다 O 하나씩 갖다 붙이면 된단 말이야. 안 되면 해보세요. 자, 반응시키면 2개의 Fe 하고요. 더하기 3개의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철광석의 환원과정이에요. 어쨌든 순수한 철 나왔잖아. 이 연결을 한번 해보면 Fe2O3 요거랑 2개 Fe 요거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O는 마지막에 본다고 했죠. 요렇게 보면 O를 3개를 이뤘네. 자, 요 3CO와 3CO2 요렇게 보면 O를 3개를 얻었네. 됐나? 그래서 산화철이 환원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근데 사실 문제 저렇게 나올 때가 있어. 철광석은 산화시켜야 되냐 환원시켜야 되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재련할 때 당연히 뭐 해야 돼. 뭐 화학식이고 나발이고 이 정도 내용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환원시키는 게 목적이겠지. 산소 떨어뜨리니까. 철광석을 산화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를 떼어내는 게 목적인데 왜 산화시켜? 오를 떨어뜨려내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생각해가면서 풀면 크게 어렵지 않다. 자, 우리 네 번째. 사실 이것보다 좀 복잡한 과정들이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 외우기도 급하니까 이게 외우는 게 더 급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신기한까지 하고 적어준 것들은 다 외워야 돼요. 이게 화학이 좀 짜증나는 게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죠?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요? 제가 칠판에 써드린 화학식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최소예요. 이게 최소. 이게 최소입니다. 자, 네 번째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우리 앞에 생명과학 파트 할 때도 했죠. 연명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광합성. 화학식 써볼까요? 뭐 필요하죠? 광합성 할 때? CO2 필요하죠. CO2 더하기 뭐 또 필요해요? 물, H2. 앞에 개수 자리는 좀 남겨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개수는 마지막에 맞출 거니까요. 개수는 항상 마지막에 맞춥니다. 반응을 시켜볼게요. 포도당 만들어진대. 포도당 분자식 C6, H, 12, O6. 와, 이걸 외워놨어? 자, 못 외워놨어도 괜찮아. 이제 외워야 돼요. 포도당 이제 외워야겠지?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산소 기체 O2 발생하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개수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6이에요. 포도당 빼고 다 6이야. 그래서 좀 쉬워. 얘는. 포도당 빼고 다 6이야. 왜 6인지 C 6개 맞췄고요. H 6개 맞췄고 좌변에 O 18개, 우변에 O 18개 맞춰준 겁니다. 직접 찾아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이때 연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 포도당은 보시면 포도당에는 C도 들어가 있고 H도 들어가 있고 O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 L짝꿍 찾을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산화탄소에 C와 O가 들어가 있어. 물에는 H도 있고 O도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포도당 짝꿍은 대체 누구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포도당에 들어있는 탄소는 몇 쪽의 원소죠?
14족의 원소지.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과 좀 연관이 돼. 14족의 원소는 가장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보통 결합이 이루어질 때 가운데로 가. 자, 무슨 말이냐면 메테인 보면요.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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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보면 C, O, O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탄소라고 하는 녀석은 보통 결합에서요. 중심 쪽에 위치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탄소가 등장하면 탄소 등장한 놈끼리 먼저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어볼까요? 얘랑 얘랑 연결하려고요. 그럼 이 CO2에 O가 12개 있었고 여기는 O가 6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O를 6개를 이뤄서 환원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네? O를 6개를 이뤄서 환원됐구나. 그러니까 광합성을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있어 보이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고.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요. 자, 요 6H2하고 남아있는 O2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자, 얘는 좌변에 O가 6개 있었고 우변엔 12개가 있네요. 얘는 산소를 6개를 얻어서 산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산소를 6개를 얻어서 산화된다. 자, 5번째 세포호흡입니다. 자, 세포호흡은 매우 간단해요. 광합성의 역반응입니다. 거꾸로 쓰면 끝나요. C6H12O6에다가 6O2를 반응시켜주면 6CO2 플러스 6H2O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6O2와 6H2. 자, 얘는 5를 6개를 이뤄서 환원됐겠죠. 5가 총 12개 있었는데 6개 더. 자,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5를 6개를 얻었겠네요. 산화되겠죠. 슬슬 식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별거 거의 다 했어. 간단하지. 한 2개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많지 않아. 여섯 번째. 자, 얘는 뭐냐면 마그네슘과 드라이아이스 사이에. 자, 그리고 뭐 할 거냐면요. 가열할 거예요. 가열. 우리 가열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가열은 열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형태의 연소도 될 수가 있고, 연소는 가열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연소는 O2랑 반응한대. 가열과 연소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럼 프라이팬을 제가 가열해 볼게요. 그럼 프라이팬이 연소하니? 그건 아니죠. 프라이팬 밑에 있는 불꽃 보면요, 불꽃에 있는 산소와 다른 기체 가스가 연료가 연소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 가열이긴 한데 연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우리 아까 봤다. 봐봐요. 산화구리 속불꽃 가열이었죠. 이거 연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연소일까 아닐까? 아니지. 왜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O2랑 반응하는 거라니까. 오케이, 연소는 아니야. 이거는 가열이긴 한데 애도 연소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외워놔야 돼. 연소는 아니야. 연소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열이 연소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가열 중에 연소된 애도 있고 안 된 애도 있을 텐데 애는 연소는 아니에요. 그냥 반응에 온도가 필요했던 거야. 열 에너지가. 이걸 알아야 식이 안 이상이죠. 그럼 마그네슘 써볼까요? 마그네슘 식 뭡니까? Mg 플러스 드라이 아이스 화학식 뭡니까? CO2죠. 이산화탄소가 고체면 드라이 아이스지. 그러니까 만약 이걸 가열했는데 실제 이 문제 보면 여기 막 불도 막 나 있거든요. 그게 연소처럼 보여. 근데 이거를 더하기 O2를 쓰잖아. 그럼 화학식이 절대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자, 반응시켜주면 뭐가 나오냐면 MgO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과 C가 발생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개수 맞춰주면 O 두 개 맞추려고 MgO 앞에 2, 여기 앞에 2. 이건 연소가 아니니까 화학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이때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이 MG와 이 MG 연결했더니 O가 없었는데 생겨났네. 하나 되네. O를 두 개를 얻네. 자, 요 CO2와요 C를 연결하니까 O를 두 개를 잃었네. O 두 개를 잃어서 C로 바뀌네. 즉 CO2는 산화입니다. 나 우리 1부의 마지막 화학 반응식 갑시다. 1부의 마지막 화학 반응식. 자, 7번 탄화수소의 연소입니다. 탄화수소. 근데 탄화수소가 뭐냐면 얘는 화학식이 이렇게 돼. CXH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탄화수소들은 주로 화석 연료의 형태로 많이 있어요. 화석 연료 중에 특히 누가 탄화수소냐면 메테인. 메테인 화학식이 뭡니까? CH4. C랑 H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런 애들 탄화수소라고 그래. 몇 개씩 있는지 몰라. 근데 CH4만 있는 게 아니고 C2H2도 있고 C2H4도 있고 C2H6도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런 애들을 싹 다 탄화수소 연소라고, 탄화수소라고 그래. 그걸 연소해보겠대. 근데 이거 종류가 겁나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마다 화학식을 다 외워야 되냐? 그게 아니야. 얘는 결과를 외우면 돼. 얘는 CO2와 H2O가 발생해요. 무조건. 어떤 탄화수소이든 간에 CO2와 H2O가 발생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C 개수를 제가 그래. 윤서야, C가 몇 개 있을까?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6개? 6개 좀 많다. 좀만 줄여주자. 3개? 그래, 3개 하자. 3개. 좀 많으니까 3개만 합시다. 마음 같아서는 6개 하고 싶은데 싫어하겠지. 자, H는 제가 개수 한번 정해볼게요. 8개. 자, 얘도 이름이 있는 탄화수소예요. 이것도 이름이 있는 탄화수소. 얘는 프로페인이라고 부르는 탄화수소의 일종입니다. 자, 어쨌든요. 더하기 O2 하겠대. 더하기 O2 하겠대. 근데 뭐가 나오는지만 알면 사실 개수 맞추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 뭐가 나온대? CO2하고 H2O 나온다. 그럼 이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뭐가 안 보여? CO2랑 H2O 발생. CO2랑 H2O 발생. 그리고 개수 맞춰주면 C3니까요. C가 3개 있어야 돼. 그럼 요 앞에 3이 오면 돼요. 요 앞에 3이 오면 돼. 여기는 4가 오면 돼. H 맞추려고. 그랬더니 O 개수가요. 여기 6개, 여기 4개, 총 10개네요. 그럼 O2 앞에 5가 와주면 되겠네. 이렇게 식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랑 C 들어간 애 먼저 연결해 준다고 했죠. 요 CO2 3개랑 연결해 주면 얘는 산소를 6개를 얻었구나. 얘는
O2랑 4H2랑 연결해주면 5, O2니까 O 10개, 4H2O니까 O 4개, 6개를 잃었구나. 5를 6개를 잃었구나.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만 더 짚어줄게요.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네. 여기. 요것도 색깔 물어보거든요. 자, MgO는 흰색 가루예요. 상함하는 거죠. 탄소는 검은 가루입니다. 요것만 짚고 산소 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17분 되면 이거 할게요.